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애플 TV 플러스 드라마 파친코가 공개되면서 화제입니다. 3월 25일 1화부터 3화까지의 에피소드가 하나씩 공개되고 난 이후 4월 29일까지 매주 한 편씩 공개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파친코라는 드라마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 씨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도쿄에 거주하며 집필한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은 일제강점기 직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제1동포 사대의 가족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민진 작가는 예일대학교 재학 중에 우연히 자이니치 제1한국인 사이에서 생활했던 개신교 선교사의 강연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재미동포들과 달리 제1한국인들을 차별과 궁핍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일본계 미국인인 작가의 남편이 도쿄의 금융회사에서 근무하게 된 2007년부터 4년간 제1한국인들의 생활을 가까이 지켜보며 집필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박게임장인 파친코의 업자들과 술집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제1한국인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취재했고, 이 과정을 통해 작가 본인은 미국에서 성장하면서 한국인에 대해 경제적 지위가 향상된 소수민족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나 제1동포들은 여전히 일본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곳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죠. 이후 소설은 2017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되었고, 뉴욕타임스, BBC와 같은 해외 유명 언론사들에서 2017년 올해의 책 10선에 선정되는 등 화려한 수상 기록을 가진 이민진 작가의 대표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읽고 추천한 책 3권 중에 파친코를 포함시킬 정도였으며, 선정과 함께 젊은 직원들이 추천해 읽은 매혹적인 책이라고 평가하며,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역사는 우리를 망쳤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는 작가의 첫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끌어당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뛰어난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애플 TV 플러스의 드라마 파친코는 공개된 직후 평단으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으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일례로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 및 TV 드라마 비평 사이트인 로튼토마토에서는 드라마 파친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의 비율이 98%, 관객 평가는 94%라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의 비평가 크리스틴 볼드윈의 경우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선자의 스토리로 4년간 자신이 받은 고등교육보다 파친코를 통해 한일 관계를 더 잘 알게 되었다는 평가를 남겼고, 동시에 이제 겨우 3월이지만 파친코의 2022년 최고의 드라마라는 왕관을 수여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는 극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LA 비평가 협회 소속 멤버 밥 스트라우스는 드라마 파친코에 별 4개 만점을 주면서 멜로드라마적 클리셰 아래 무한한 인간의 복잡성과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찾는다고 평가했으며, 그 외 수많은 비평가들이 파친코를 보는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가족의 회복력과 여성의 힘에 대한 유쾌한 이야기와 균형을 이루는 고통의 비참한 초상화입니다 등 극찬에 가까운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한편 파친코가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소설 원작 자체도 많은 자료 수집 과정을 거쳐 집필되었기에 상당히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드라마의 제작진들도 수십 명의 역사학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제1교포들의 증언도 수집해서 최대한 당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드라마 작가인 수유 씨는 제작 과정에서 역사적인 고증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으며, 당시 자신도 한국의 역사를 배우긴 했지만 제1교포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파친코 소설원작을 읽기 전까지는 잘 몰랐다며, 제대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역사학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책에서 제1교포들의 1세대 구두 증언들을 수집했다고 전했는데요. 더군다나 2, 3세대 제1교포들도 직접 만나는 과정을 통해 더욱 많은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었다고도 덧붙이기도 했죠. 여담이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플 TV 플러스의 도움도 있긴 했습니다. 사실 파친코라는 소설원작이 상당히 미국에서 인정받았던 작품인 만큼 수많은 미국 제작사들이 드라마화를 위해 안달이 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주인공을 백인으로 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백인으로 해야 소위돈벌이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애플 TV의 담당자는 달랐다고 합니다. 이민진 작가는 무조건 주인공은 아시아인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애플 TV 작가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고 하죠. 지금과 같이 드라마 파친코가 수많은 평단들로부터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고증하고 아름다운 드라마였다고 평가받는 것이 만약 주인공이 백인이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더불어 사투리 연기를 어려워하는 윤여정 씨를 위해 사투리 선생님만 2명을 붙여줄 정도로 상당히 고증의 진심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평단으로부터 시청자들로부터 극찬에 가까운 평가와 반응을 받으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파친코인데 갑작스럽게 이를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일본인들인데요. 물론 실제로 드라마를 시청한 일본 네티즌들의 일부는 긍정적인 반응과 호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 SNS 이용자는 자신의 SNS에 드라마 파친코를 검색하면 우익글만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며 애플 TV 플러스의 수작으로 일본인도 꼭 봐야 하는 드라마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하지만 몇몇 일본 네티즌들은 이와는 정반대되는 주장을 내놓으며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죠. 한 일본인은 과거 일제강점기를 한국이 스스로 선택했다며 일본이 나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했고, 또 다른 일본인은 SNS에 파친코의 이민진 작가가 북한의 항일단체 회원이라면서 이민진 작가가 벌어들인 돈을 바탕으로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했다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들 주장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시피 다양한 미국 매체들이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수작과 같은 드라마라고 평가했고, 심지어 일본의 영화 전문 사이트 에이가닷컴도 제1한국인의 가족사를 장대한 스케일로 그려냈다면서 드라마 파친코와 관련된 특별 칼럼을 싣기도 했죠. 하물며 드라마 파친코의 나오미 역할로 출연한 일본 배우 안나 사와이는 일본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를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 일부 정치인들이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으며 그들은 과거를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드라마 파친코는 국적을 떠나 모든 사람에게 말을 걸어오는 작품이다라고 자신의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드라마 파친코에서 선자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 12세 아역배우 유나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했는데요. 유나는 드라마 파친코는 일본을 욕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한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드라마라며 즐겁게 시청해주시고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결국 유나의 말은 파친코를 일본의 만행을 드러내는 드라마만 바라보지 말고 일본의 만행을 조명하기 위함보다는 한국의 아픈 역사를 바라본다면 조금 더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시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네티즌은 우익 일본인들보다 12세 아역 배우가 더 어른스럽다, 애만도 못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드라마 파친코와 관련한 내용과 더불어 일본인들의 반응, 그리고 다양한 매체들이 파친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거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일은 세상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독일이 1900년대 초 나미비아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한 것과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과 함께 집시들을 학살한 사실은 대부분이 모르고 있죠. 항상 반성을 한다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독일이 나미비아에게 학살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2010년대 후반이었으며 실질적으로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한 것도 2021년 학살 행위 이후 100년도 더 지난 때였습니다. 독일이 유대인에게 보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이는 문화의 힘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유대인은 미국에서 큰 경제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세계적인 문화를 등에업고 유대인 그들이 겪은 역사를 메인스트림 콘텐츠로 쉽게 전파할 수 있었기에 이와 관련된 콘텐츠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왔지만 나미비아 집시들은 전혀 그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처럼 표면적인 반성은커녕 부정하기 바쁘고 그간 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나름의 문화와 로비를 바탕으로 서방세계 선진국들의 무관심을 잘 활용해서 자신들을 이미지 메이킹해온 일본은 더욱 심하죠. 그들로 인해 인생이 망가진 한국인 피해자들은 어디 한 곳 하소연할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BTS, 한국 드라마 등 한국의 문화적인 힘이 급상승하면서 세계 무대에서 이제는 일본보다는 한국을 더욱 주목하는 시기에 파친코라는 드라마가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의 손에 의해 제작되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만약 그전이었다면 아무리 소설이 뛰어나다고 한들 누가 이런 소재를 완벽히 고증해서 1,000억 원이라는 제작비를 들일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파친코에 출연한 미국 배우 지미 심스는 솔직히 말하자면 자신이 한국이 일본에 의해 지배된 역사나 얼마나 심한 억압이 존재했는지 잘 몰랐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렇기에 이를 처음 접하게 된 대중들에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간 일본이 수십 년간 노력으로 막아오며 자신들을 이미지 메이킹해온 것이 세계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테니까요. 오히려 일본의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간 쌓아온 것들과 반대되는 실체가 드러나면 그 반향은 몇 배, 아니 몇십 배일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